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기관이 3년 동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번 달 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근무표입니다. 32명의 운전원이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규정 인원보다 1명 부족한 숫자입니다. 운전원들은 3년 전부터 운전원 1명이 사무일을 보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며 엄연한 규정 위반의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시간으로 운전하는 운전 직원은 30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고 그 사람한테 차량 환자를 배정을 해줘서 차량 하나를 멈춰놔요. 인원이 줄다 보니 22대가 운행돼야 할 차량도 사실상 21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대기 시간이 늘었고 그만큼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솔직히 말해서 차 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30분 넘어요. 5만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해당 직원은 야간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매달 75만 원의 약정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주간근무만 했습니다. 이제 운전도 제대로 안 하고 사무직 역할을 한 거죠. 운전원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전은 이 급여는 다 받아간 거죠.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무직으로 간 운전원이 사무일을 보고 남은 시간은 운전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2시간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여수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근무일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한 여수시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인력 운용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의회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군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20년 말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AM 테스트베드로 선정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비 113억 원을 투입해 이착륙장과 계류대, 경납고, 지상 감시 레이더 등 기체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또 이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활지 실증을 위한 통합 운용성 테스트까지 마무리되면 정부의 2025년 UAM 상용화 계획에 맞춰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을 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김영록 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 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전남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동북권 통합청사를 4개 실국체대로 확대하는 한편 광역 SOC 확충과 국립의대 유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수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인들의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시점. 이 대표의 발길은 민주당의 텃밭인 여수를 향했습니다.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지역 산단 기업 대표들과 만난 이 대표는 산단 물 부족 문제와 함께 산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습니다. 국가 산단에 입주하신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또 지원이 필요할지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하고 또 여러분들의 제안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면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잦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족하지만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보완 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백바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모범적인 여수 산단을 만들어가는데 공장장 인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대표는 산단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산단 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사원들을 산업 안전 관찰 인력으로 재고용하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산업 안전 부분도 그럴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좀 인력 부족을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조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단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비 노후화보다는 근로자 안전 불감증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용자든 노동자든 국가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노동관련법과 관련해 과도한 옥죄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작심한 듯 쏟아낸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전남 지역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지역 민심을 수렴하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전남발 당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여수 방문에 이어 무안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전남 보고회를 갖고 오늘 광주를 찾아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2022)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정치 분야를 돌아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이슈가 많은 한 해였는데요. 대선 패배에 이은 공천 갈등으로 민주당 내 분열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은 86.1%. 선거 이전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던 70% 내외의 지지율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보수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인 11.4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지방선거를 겨냥해 총력전에 나섰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전남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이 되어서 인수위 단계부터 호남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도지사 당선은 불발됐지만 이정현 후보의 득표율 역시 20%에 달했고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곡성과 순천에서는 각각 40%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때만 가끔 튀어나와서 표 찍어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항상 내 삶 근처에 있는 생활 밀착형 정당이구나. 반면 민주당은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가리지 않고 측근 심기와 줄 세우기 논란이 터져나왔고 후보들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도 커져갔습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이 전혀 안 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을 만들고 결국 지금의 그 권력의 칼끝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편 진보당은 지역구 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5명을 배출하며 지방선거에서 약진했지만 전남의 제1야당을 노렸던 정의당은 비례대표 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이 당선되는 데 그치면서 성찰과 쇄신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웰리스 관광지에 지난 2017년 이후 4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이번에 연계 추천 관광 코스와 팸 투어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연과 숲 치유 분야의 웰리스 관광지로 재지정된 것이며 순천만 국가정원은 최근 2022 한국 관광의 별로도 선정돼 대한민국 웰리스 관광지의 모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추천 웰리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적정성과 홍보 마케팅 실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과 마찬가지로 전남을 찾는 귀여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완도를 찾은 귀여가 크게 늘었는데 시급한 과제로는 양식어장 환경 개선이 꼽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가운데 88%는 양식어가였습니다. 다시마와 미역이 68%로 1, 2위를 차지했지만 단일 품목으로는 전복 양식어가가 48.9%로 사실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복의 먹이로 다시마와 미역을 양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김과 청각 양식어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식어가 가운데 한 달 이상 고용을 창출한 어가는 36.5%에 불과해 기업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연간 매출로는 전복과 김 양식어가는 1억 원에서 2억 원이 가장 많았고 다시마와 미역은 5천만 원 미만 어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은 전복 치패 양식어가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이었는데 치패 공급업의 규모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어가 가운데 25%가 귀어가로 이 중 77.9%는 고향을 찾아 귀향했다고 답했습니다. 어가 가구 원수는 부부가 경영하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경영주의 94.1%는 남성,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29.6%를 차지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적조와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변화를 직면한 위기로 꼽았고 양식어장 환경 개선과 유통구조 개선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완도군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 고수온 또 기후변화에 따른 안도군의 지역의 업 경쟁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도군과 호남통계청이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향후 미래수산 인력 양성과 어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세포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소라면 덕양용리 주민 1동 20만 원, 여서동 통장협의회 1동 20만 원, 고흥군 남양면 기동마을 주민 1동 16만 2천 원, 남양면 거군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도양읍 하와도 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상사면 용암마을 주민 1동 14만 5천 원, 여수시 월어동 1통 주민 1동 10만 원, 미평동 2통 정윤심 통장 10만 원, 미평 15통 선경 2차 주민 1동 10만 원, 미평동 10통 강희순 통장 10만 원, 화양면 상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신월 대주아파트 주민 1동 10만 원, 서시장 부녀회 1동 10만 원, 율천면 호산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순천시 상사면 운곡마을 주민 1동 9만 원, 상사면 구계마을 주민 1동 5만 원, 여수시 미평동 정담은 김치 대표 박복심 5만 원, 충무동 충무제와 김정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등 이른바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을 낸 관련 보증사고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 지역의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는 131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이 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부평동, 서울 양천동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23년 원시티 원북 도서로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를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책이 기후변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상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돼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시티 원북은 지난 6월부터 300명의 시민 선정단 등이 후보작을 정해 시민 투표로 최종 확정됐으며 내년도에는 특히 사업 추진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소통하는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맞이 여수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여수사랑 상품권의 구매 가능 시점이 카드형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지류형은 1월 13일부터이며 설 맞이 특별 할인 목표액 20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특별 할인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여수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설 명절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